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려주는 남자 주알남 채널입니다. 이번 주 시장도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네, 오늘 시장도 서킷 브레이커 나오면서 또 정신이 많이 없었죠. 네, 이제 월요일엔 반도체가 너무 오르면서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빠지고, 또 이제 마이크론 실적, 코실적 나오면서 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기다 이제 삼성전자 이제 대규모 투자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를 계속해서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 아직 반도체 주식 하나도 없는데 어쩌지?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도 안 샀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주 한 주 이제 시장 흘러가는 거 보면서 조금, 물론 반도체가 여전히 강세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제 마이크론 실적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사야 됩니다, SK 하이닉스 올라갑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영상은 아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지 손실도 줄이고 이제 계좌에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랑 함께 보실 건데, 저는 이번 시장 보면서 이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의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여전히 반도체를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반도체를 왜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물론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어떻게 더 나가야 되는지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네, 일단 이번 주 시장부터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제 4일 동안 되게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한 장이었잖아요, 이번 주만 해도. 네, 일단 처음에 뭐 월요일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면서 이제 너무 많은 자금이 이렇게 계속 몰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진짜 몇십 년 만에, 이제 삼성전자가 몇십 년 동안 시총 1위를 하다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이런 역사적인 장면까지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저는 좀, 이제 반도체 말고 살 게 없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있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이제 뭐 SK 하이닉스 이제 시총 1위 가면서 300만원까지 딱 갔거든요. 300만원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이제 숏감마 그리고 연기금 리밸런싱까지 같이 겹치면서 시장이 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10몇 %씩 빠졌죠. 네, 이런 거 보시면은 조금 시장의 충격이 되게, 이런 변동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이제 이러면서 시장이 조금 크게 흔들렸는데, 이게 이렇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반도체로 계속해서 돈이 계속 몰렸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뭐 ETF도 뭐 금융위에서 이제 나와서 ETF 이제 레버리지 낸 거 정말 반성 중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ETF 나온 걸 후회한다, 반성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제 레버리지 상품까지 이렇게 겹쳐버리면서 이제 사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과 이런 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기술적인 급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에는 이제 미국 반도체 주들도 되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그리고 샌디스크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AI 반도체 랠리가 좀 너무 빨랐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조금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 이제 2027년까지 메모리 수급이 타이트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조금 이런 확신을 좀 갖게 되는 실적을 보여주는 장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뭐냐면, 애플이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 부담으로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을 좀 발표하면서 이제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이 뭐
15%나 더 비싸게 팔더라고요. 이러면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러면서 좀 애플 주가도 조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시장에서 뭐, 금리나 중동 리스크, 그리고 뭐, 치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새로운 변수들이 조금 등장하고 있는 이번 주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반도체는 여전히 강하다. 반도체가 짱이다. 이게 맞고요, 지금은. 그래, 반도체는 여전히 강하다는 걸 많이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이제 시장 자체는 되게 많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코스닥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별주 종목들 이거 빠진 거 보면은, 뭐, 저도 종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도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이 거의 마이너스 38%, 뭐 이러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조금 시장이 좀 더 많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고민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방향은 내가 말한 대로 뭐 반도체는 알겠어. 반도체는 알겠는데 이게 반도체에만 돈이 계속 이렇게 쌓이는 시장이 건강한 시장으로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가져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시장에서 보여준 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조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좀 시청자분들께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려준 게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게 단순히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반도체 산업에 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좀 보시면 돼요. 이제 예전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메모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해요. 그럼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크게 늘리고 이제 공급 과잉이 되면서 이제 다시 가격이 급락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좀 달라진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에 마이크론이 LTA 장기 공급 계약을 좀 확대했거든요. 이제 16개의 계약을 했고 5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런 계약이 되면서 이제 이제 27년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메모리 수급 타이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급락을 하는 사이클이 아니라, 이런 반복하는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안정적인 실적 구조로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5년 동안 하고 뭐 무조건 이제 손해를 좀 안 보려는 이런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10년 동안 1000조 원 투자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장비 투자 사이클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점, 이런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신규 투자 사이클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구간도 맞지만 이제 AI 인프라 전체가 이제 확대되는 사이클 속에서 이제 반도체가 그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를 이제 코어 자산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이제 중심 자산으로 가져갈 계획이고요. 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이제 이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반도체를 계속 코어로 가져가야 된다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일단 7월 그리고 하반기까지 해서 이제 반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 일정을 제가 좀 작성해 왔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반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정들이 계속해서 쭉 이어져요. 네, 이거 보시면 6월에는 이제 뭐 최태원 회장, SK 하이닉스 이제 회장과 일론 머스크 회동이 조금 예상될 수 있고, 그리고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까지 조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그리고 TSMC, 그리고 빅테크들 이런 뭐 실적 시즌까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9월에는 이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공개도 있고, 이제 삼성전자의 4분기에는 주주 환원 발표 예정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일정들이 AI 인프라 투자나 실적 모멘텀 그리고 정책 지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신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반도체다. 그리고 반도체는 계속해서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조금 중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내용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시장에서 반도체가 강하는 것도 맞는데, 이제 반도체에만 조금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라는 것도 좀 중요하게 보였는데, 이런 반등도 반도체 대부분을 이끌었죠. 네, 근데 반면에는 이제 뭐 코스닥이나 뭐 IT 하드웨어 그리고 2차 전지나 뭐 이런 여러 성장주들 보시면은 제 생각보다 회복도 약하고 회복도 없고 거의 되게 많이 빠지죠. 이유 없이 뭐 실적이 악화됐다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수급이 안 도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기존 코스닥 종목 많이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반도체가 계속 잘 가잖아요.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계속해서 뭐 그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은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이러면서 코스닥 전체를 이제 좀 매도하는 시그널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래서 시장에 돈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돈이 한 곳으로만 좀 몰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시장일수록 이제 뭐 반도체가 빠진다고 해서 또 다른 쪽에 수급이 돌고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변동성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뭐 실제로 V코스피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도 이러한 수급 쏠림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렇게 V코스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수급 쏠림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기회에서도 저는 새로운 기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돈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몰리게 되면은 이제 좋은 기업들, 다른 업종에서 있는 이런 좀 소외받는 이런 저평가 받는 기업들도 전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이런 좀 수급이 쏠리는 게 좀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의 코어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의 코어는 저는 반도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계속 상향되고 이제 AI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라는 게 계속해서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는 중심적으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이제 새로운 자금을 이제 좀 투입할 때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지금처럼 이제 모든 돈이 이제 반도체로만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장에서 오히려 수급 때문에 좀 과하게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제가 볼 이제 섹터는 이제 바이오 그리고 방산 그리고 실적은 잘 나왔는데 과대 낙폭이 좀 된 주들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왜 갑자기 바이오야?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바이오를 보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바이오가 오늘 뭐 리가켄 바이오 갑자기 엄청 올랐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좀 정책의 방향을 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산업은행이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이제 AI 반도체 중심 직접 투자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바이오 분야까지 조금 확대를 하는 정책이 이제 되면서 그 첫 번째 사례가 리가켄 바이오였고요. 이제 뭐 리가켄 바이오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데 이제 정부 정책 자금이 이제 바이오까지 이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단기간에 뭐 원데이 투데이 하고 끝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조금 이동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제가 이제 갑자기 바이오를 봐야 되니까 바이오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해야 돼? 지금 신규 매수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추격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조금 정책 자금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어질지를 조금 관심 있게 보다가 이제 조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은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래서 너 설명한 거 중에 뭐 바이오? 이제 알겠어. 근데 어떤 기업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있는 좀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바로 알테오젠이란 기업인데요.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단순히 주가가 이제 오를 것 같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이 어떠한 기업을 좀 선택하고 있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좀 사례라고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바이오 업종이 이제 반도체로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이제 상당히 자금 이탈이 엄청 많이 이탈했어요. 뭐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16만 원인가 2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거의 8만 원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되게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봤을 때 저는 이런 자금 이탈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좋은 기업들을 보실 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이제 기관 쪽에서는 이렇게 수급을 많이 좀 담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포인트로 봤고 이제 주가가 이제 수급 때문에 많이 눌렸겠죠. 근데 기업의 성장성은 오히려 계속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테오젠을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조금 사실 단기 투자자분들께는 좀 안 맞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중장기로 조금 투자를 보시는 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히려 이게 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앞으로 조금 제가 바이오를 좀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7월 1일에 코스닥 30주년 이제 행사가 조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그리고 승강제 개편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 헬스케어 ETF도 최근에는 신고가를 이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환경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도 이제 조금씩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알테오젠일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보시면은 할로자임 소송에서 이제 승소하면서 이제 큰 불확실성이 그동안 주가를 계속 눌러왔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SC 플랫폼 경쟁력인데요. 이제 계속 저희 다들 알다시피 정맥 주사 뭐 이제 몇 시간씩 맞던 이런 엄청 오래 걸리던 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로 바꾸면서 이제 환자의 편의성을 조금 개선하면서 이제 이런 환자의 편의성 기반의 높은 시장 지배력을 할 것이다. 이런 SC 플랫폼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를 두 번째 포인트로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반기 모멘텀인데요. 이제 키트루다의 SC 이제 로열티와 그리고 다이치 샹쿄의 에너2 SC 임상 결과 등 이제 여러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테오젠이란 기업을 좀 뽑았고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 가운데서 이제 실적이나 이익을 계속 꾸준히 발생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저는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이제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 보시다시피 이제 뭐 기관계나 연기금, 투신, 뭐 사모펀드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 지금 이렇게 수급 많이 들어오니까 알테오젠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반도체가 쉬어갈 때 좀 가장 이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기관들이 어떤 기업을 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미리 보는 것이 이제 이게
기관들이 어떤 기업들을 좀 모으고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이제 잘 구성하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런 비슷한 흐름도 이제 좀 방산에서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기관들이 보다는 이제 방산에서도 조금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 국민성장 펀드에서도 이제 LIG DNA 제 투자도 같이 결정을 했거든요. 이제 투자 목적을 보시면은 이제 뭐 천궁2 생산시설 확대화 그리고 AI 기반 무인체계 개발입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미래성장 산업으로 좀 판단하는 분야에 이제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 방향도 계속해서 저는 하반기에 계속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바이오 사세요, 방산 사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이제 시장이 돈이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씩 이제 미리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좀 오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리가켄바이오나 뭐 LIG DNA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천억 규모 이제 국민성장 펀드 이제 이런 지분 투자 승인이 나오면서 이제 초반에는 되게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오전 후반에는 좀 약세를 보이고 좀 많이 빠지는 구간을 보여줬는데, 이게 근데 이 두 기업들이 못나서 이런 게 아니라 장 자체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오늘 사이드카도 발송되고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송될 정도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 말씀드리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반도체로 가야 된다. 이제 AI 투자나 뭐 메모리 업황 그리고 반도체 장비 투자 이런 부분이나 이제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계획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코어는 반도체다. 실적 모멘텀이 가장 명확한 업종이다. 이런 반도체를 대체할 만큼의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은 전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물론 다른 것도 이런 실적 모멘텀은 당연히 있지만 이제 반도체를 이제 뛰어넘을 건 아직까지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자금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벤트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은데요. 이런 극단적으로 좀 몰릴 때 저는 다른 업종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이런 수급 때문에 좀 과하게 눌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이오 그리고 방산 그리고 실적 좋은데 조금 과대 낙폭 실적주 이런 주들을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음 순환매를 조금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추격하자는 그런 대응은 아니고 이제 다음 기회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이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잘 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론 실적 좋았다,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르게 기억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반도체가 얼마나 강한지도 보여주고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가장 잘 보여준 한 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계속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가져갈 겁니다. 근데 반도체만 추격하기보다는 이제 반도체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다음 순환매 후보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이제 결국 투자라는 게 이제 좋은 기업들을 당연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보다 한 발짝 더 먼저 준비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책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제 바이오나 그리고 방산 그리고 실적은 잘 나왔는데 수급 때문에 빠진 종목들, 이렇게 하반기 이렇게 차분히 공부하면서 하반기 준비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시장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투자 전략을 좀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보면 반도체가 가장 강하고, 그래서 반도체 인정하고요. 이제 근데 시장이 계속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다음 순환매가 나오고, 그래서 미리 준비한 사람들만 좀 기회를 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보다, 물론 오른 종목도 분석을 하면 좋은데, 이제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단순히 종목 하나를 소개하는 영상도 물론 좋지만, 이제 시장의 큰 흐름과 이제 투자 전략을 함께 이야기하는 컨텐츠도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